안녕하세요. 엔스레인 클라우드와 아이크래프트가 함께하는 IT 트렌드의 변화, 인공지능을 위한 준비물 강의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엔스레인 클라우드의 박서린 연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엔스레인 클라우드의 AI 인프라와 플랫폼, 아이크래프트의 AI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킹 총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는 웨비나 질문하기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과 푸짐한 경품 추첨도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추후 경품 추천을 위해 회사명과 웨비나 신청하셨던 이름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AI 인프라와 플랫폼입니다. 최근 널리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해서 산업 구조와 사회체계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경계를 지속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관련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으면서 가격이 대폭 저렴해진 센서들을 다양한 지점에 부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정보통신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자동 생산과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 기술도 완비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 같은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빅데이터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대부분 인공지능 하면 막연하게 SF 영화를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제조 현장에서 쏟아지는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제조업 분야의 효율성과 서비스업 분야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고도의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활용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마치 컨트롤 타워처럼 빅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스스로 자동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많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적용을 통해 노동, 생산, 유통, 이게 계속 화면이 넘어가네? 죄송해요. 생산, 유통, 저장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도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전문가의 수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기술 스케일링도 어려우며 운영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AI를 위한 효율적인 비용에 쉽고 단순하며 확장성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AI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전화를 쓰려면 송수신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기반 사업이 탄탄한 것이 중요합니다. AI 환경의 생산성과 경제성은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 AI 인프라와 AI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설계가 좌우합니다. 개인 연구자나 소규모 팀, 대규모 부서 등 기업의 투자 방향에 맞추어 GPU 카드, 워크스테이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인프라를 설계 및 구축합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플랫폼으로 AI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딥러닝 관련 트레이닝과 추론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AI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사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 AI 프로젝트의 스피드 투 마켓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AI 인프라와 플랫폼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기존 IT 인프라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과 두 번째, 시스템 성능, 안정성, 확장성, 보안 등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IT 인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OS, 미들웨어 등 시스템의 기반을 말하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IT 인프라 구축 방식은 크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실에 서버를 두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통적이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기밀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사용량 예측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서 트래픽 변동이 많을 수 있거나 많을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은 스타트업이나 개인 개발자에게는 사용한 값만큼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방식이 유리합니다. 적합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진행하려는 프로젝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구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깐 AI 학습 과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AI 모델은 다르겠지만 전체적 학습 흐름은 보시고 계신 플로우와 동일합니다. 이 AI 워크플로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자면 데이터 수집, 가공 및 정제 단계와 알고리즘 검증 및 학습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보다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정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이 투입이 되고 알고리즘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학습시키는 건 역시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분석, 활용하는 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다면 기업은 훨씬 유연하게 자사의 데이터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두 개의 시스템이 분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시스템은 미리 갖춰져 있었지만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넘어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도화된 분석 시스템은 최근에야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데이터 프로세스에 AI나 머신러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용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만 합니다. 흔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도라고 하지만 정확도 높은 결과 역시 잘 정제된 데이터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기본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원하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새로운 연결을 통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처리 프로세스 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플로우를 찾고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업은 AI 인프라를 도입하기 전에 자사의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잘 살피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과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AI에서 AI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합한 알고리즘 및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컴퓨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GPU 가속 기반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GPU 기반 인스턴스를 클라우드상에서 쓰는 곳도 많죠.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의 EKS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의 EKS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 AWS상의 클러스터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를 통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프라 가용성을 위해서 3개의 가용 영역을 나누고 마스터노드, etcd 등을 설치하면서 또 etcd 관리도 직접 해야 해서 사용자가 개입해야 되고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EK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노드와 etcd에 대한 관리를 모두 AWS에서 진행하며 사용자는 마스터노드의 단일 엔드포인트에 접근하여 클러스터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동 방식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의 경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도입 모델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실제로 사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 것과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요즘 클라우드 도입,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큰 흐름입니다. AI 프로젝트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도 이와 비슷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단기 프로젝트 중 알고리즘 개발, 트레이닝, 인퍼런싱 과정 중에 자원 사용량이 많은 구간이 존재한다면 이때 즉시 서버를 구매해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잠시 사용량만큼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AI 인프라 구축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필요에 맞는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보통 클라우드는 필요할 때 당장 쓰기는 편합니다만 데이터 세트가 크거나 빈번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 조건의 경우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AI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는 기업들은 온프레미스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갖추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자원 확장이 필요하거나 대내외 협업이 필요할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클라우드를 메인으로 쓰는 가운데 빈번한 트레이닝 등의 작업은 사내 엔비디아 DGX와 같은 AI 전용 워크스테이션 같은 전용 장비를 두고 사용하는 조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이미 상당한 양의 복잡한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등 어떠한 IT 인프라 환경에서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AI 인프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클라우드의 경우 GPU 기반 자원을 자유롭게 쓰려면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과 애플리케이션 관리 환경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준점으로 요새는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기본적인 AI 관련 소프트웨어 배포와 운영 환경으로 하면 프로젝트 단위, 연구원 단위로 각각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성해 작업하기 좋다는 이점도 따라옵니다. 이제 최근 AI 인프라 구성을 정리해보자면 필요에 따른 선택이나 이미 상당한 양의 복잡한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등 어떠한 IT 인프라 환경에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GPU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를 활용 및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